네, 안녕하세요. 천안 불당동에서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 제가 271일 동안, 총 9개월 동안 가게가 무너져 내렸던 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실패 요인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게를 준비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야겠네요. 저희는 주변 상권 분석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권은 들여다봤는데 주변 신도시 걸어서 15분 거리에 신도시가 막 올라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쪽이 뜨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쪽이 뜨면은 뜨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거리에 오픈을 했는데 그 신도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거의 한 2달 사이에 저희의 타겟층으로 했던 유동인구가 거의 90%가 뭐야? 거의 한 95% 이상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리 자체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없어졌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타겟층에도 실패하고 타겟층 실패는 메뉴 실패로도 이어졌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정말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 첫 번째 실패 요인. 그리고 처음에 형이랑 저랑 장사를 절대 쉽게 보지 않았어요.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굉장히 과한 대박집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거예요. 1시간에 2팀 정도는 아무리 안 돼도 들어올 거다. 그런 계산법으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장사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지 못했으니까 회사 생활만 했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고 말도 안 됐어요. 하루 매출이 뭐 2, 300은 기본이었으니까 잘 되는 날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근데 뭐 정반대였죠. 2만원 판 날도 있고 3만원 파는 날도 있고 아무튼간 과한 대박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돌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도발주에 실패했어요. 첫날 재료를 얼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호텔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재료가 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게를 오픈빨로 막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와도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재료 한 절반 정도는 갖다 버렸어요. 거기서 발생한 손실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한 몇십만 원 날려먹었어요. 그 돈이면은 홍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초도발주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오픈빨은 있을 거야. 막 그런 헛된 그런 발상? 오픈빨에 있는 가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게를 오픈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긴 하지만 무조건 예상하시는 것보다 적게 올 거라는 거는 분명해요. 그 이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드물 거라는 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제, 제가 친형이랑 같이 동업을 했는데 오만함. 처음에 이제 가게 오픈하고 굉장히 오만했어요. 우린 무조건 잘 될 거야. 왜냐면 나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만나서 미팅도 많이 했고 가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나름대로 재료 원가 관리, 재료 분석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공할 거야. 아니 무조건 우린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오만함을 가졌습니다. 그런 오만함이 큰 낭비를 불러일으켰어요. 돈 쓰는 거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냥 뭐 일단 아침 출근할 때는 스타벅스 커피 그란데 사이즈로 시작하고 혹은 벤티 사이즈로도 먹을 때가 있었고 원두 커피를 항상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원두 커피를 막 2잔 이상 먹을 때도 있었고 뭐 편의점에서 간식 먹거나 밥 같은 것도 뭐 나가서 사 먹고 운전해서 맛있는 데서 가서 찾아 먹고 막 미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돈이 첫 달에 편의점이랑 간식 먹은 돈만 한 100만 원은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와 해도 어차피 우린 잘 될 거니까 시간 날 때 먹을 수 있을 때 바짝 먹어서 힘을 비축하자. 나중에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우린 너무너무 잘 될 거니까 이런 오만함이 그런 오만함에서 오는 낭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인건비 저희는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오만하고 과한 대박집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발생했어요. 아르바이트 4명 시작했는데 물론 아르바이트 4명이 동시에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다 같이 한 시간대에 4명이 상주에 있었던 건 아니고 평일, 주말,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썼지만 그 손실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컸어요. 형이랑 저 인건비보다 더 나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매출이 꽤 나왔었는데 그래도 나가는 게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 이제 형이랑 저랑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임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나가서 밥 사 먹고 우리랑 똑같이 먹고 커피 사다 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낭비가 그렇게 100만 원씩 쓰고, 100만 원이 뭐야, 더 썼을 거예요. 그런 부분의 실패. 웬만하면은 처음에는 타이트 하시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 물론 사람들이 와도 조금 미숙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한 걸 당연히 완벽하게 해야죠. 그렇게 준비를 하되, 너무 인건비 같은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2019년도부터 더 쓰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인건비는 줄여서 최소화로 하세요. 최소화. 감이 안 오시면 그냥 쓰지 마십시오. 그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19평 가게지만 이 정도 크기였으면 둘이서 2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서 뭐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저희는 그리고 식자재 관리에 또 실패를 했죠. 맨날 심심하면 뭐 튀겨 먹고, 버팔로윙 막 치킨 같은 거 튀겨 먹고, 감자튀김 튀겨 먹고, 음료수 같은 거 막 따서 먹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냥 따서 주고, 그런 낭비를 계산해보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매출이 한 10분의 1은 자리 잡지 않을까요? 엄청 먹었어요, 정말로. 사 먹는 걸 제외하고. 그냥 막 심심하면 가게에 있는 것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 왜 남은 음식 못 사가게 하고 못 먹게 하는지, 그런 이유를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새나간 돈이 진짜 앞으로 벌고 진짜 뒤로 다 까먹고, 뒤로 다 까먹는 게 뭐야, 아예 그냥 마이너스를 쳤죠. 벌면 뭐합니까? 어떻게 그걸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비축해야 되는지 저축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거는 다 오만함에서 오는 결과물이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잘 될 거니까 라는 환상, 장밋빛 회로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박살을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만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상권, 임대료 부분도 조금 비싸기도 비싸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고 제가 가게 혼자 단일 대표로 남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홍보에 실패했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건 참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저희는 홍보에 투자를 해보지 못했어요. 웃기죠. 왜냐면은 저희가 또 뭐 핑계라고 하면 핑계인데, 저희가 천안에 가게를 오픈하고 페이스북에 2군데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천안 페이스북 맛집 그 페이지가. 그 2군데다 소개가 됐었고, 저희 가게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유명하지 않은 페이지에도 맛집 소개하는데 저희 가게가 해서 페이지에만 한 3-4군데 정도 소개가 됐었고, 인스타그램에도 소개가 됐었고, 그런 맛집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네이버 우리 동네 거기에도 뉴욕식 조각피자 전문점 자동으로 저희 소개가 됐었고, 막 소개가 막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 막 허접한 데를 소개해주진 않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착각에 빠지고, 홍보는 알아서 되는구나, 우리는 맛이랑 친절함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그리고 또 오만함에 계속 돈은 새나가지 홍보는 안 하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빛을 보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홍보에 돈을 하나도 못 썼어요. 하나도. 나중에는 이제 자금 순환이 안 돼서 이제 홍보를 못하고, 자금이 돌 때는 말도 안 되죠. 딱 보면 참 망할만 합니다. 저도 망할만 해서 망하는 것 같고, 가슴 아프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참 너무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홍보 같은 것들도 저희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가게 계정 만들어서 인스타 꾸준히 뭐 매일 게시물 2-3개씩 올리고 막 태그 같은 것도 그냥 막 해서 올린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가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것조차도 키워드 검색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뭔지, 뭐 불당동 맛집인지 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키워드를 압축을 해서 그걸 태그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홍보도 하지 못했고, 분기마다 뭐 페이스북에다가 뭘 노출을 한다든지 그런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말로는 홍보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볍게 본 거예요. 그냥 가게 페이지 하나 운영하고 아마 홍보는 알아서 된다,
좀 고객들이 알아서 홍보해주게끔 우리 음식에만 신경을 쓰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실패 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희도 동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행히도 형이랑 저랑 우애는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분명히 말씀드린 전에보다 더 잘 지내는데, 동업의 실패는 뭘 실패했냐면은 형이랑 저랑 둘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보다 가게가 멈춰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의견 충돌로 가게의 변화를 계속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막 싸우고 뭐 괜히 좀 뭐 기류가 흐르다 보니까 서로 뭐 진행이 안 돼, 뭐가. 예.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서로 막 으쌰 해서 막 뭐가 빠르게 바뀌고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게가 오히려 더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업의 실패입니다. 동업의 실패. 시너지 효과보다 단점이 더 컸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형이랑 저랑도 심하게 많이 싸웠기 때문에 동업은 저희는 실패했어요. 동업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저는 동업에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서로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 조율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근데 일단 각자의 영역을 확실하게 나누고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각자 결정을 했을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이 그냥 결정권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쪽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생각을 접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대신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뭔가 결정해서 진행했어. 근데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럼 막 비아냥거리는데, 거봐, 그거 안 된다니까. 아, 내가 얘기한 대로 했었어요. 야,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뻔하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가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그건 하나의 데이터로 삼는 걸로. 예. 아, 이건 아니구나라는 데이터가 생겼으면 또 다른 걸로 해보고, 이 사람 말로, 그럼 해보면 A가 했던 사람 말이, A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때 뭐 B가 얘기한 걸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삼으면 되는 거지. 절대 비난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요. 그런 거는. 그런 말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업을 할 때. 예. 그거는 진짜 서로 감정 상하고 안 돼요. 서로 그런 비아냥거릴 그런 것만 찾아내려고 한다니까요. 절대 그거는 좀 금기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희는 망했을 때 플랜을 구체적으로 짜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도 사실 운이 좋아서 지금 아다리가 잘 맞아서 괜찮은 회사로 다시 복직을 했지만, 저는 이제 제 문제인데,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문제가 많긴 한데 뭘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 건가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저희는 망했을 때 Z 플랜까지 정확히 못 짰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잘 될 거라는 플랜만 장밋빛 회로만 돌렸고, 그 5만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망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짜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는 계속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좀 당당하게 얘기했죠. 아, 내가 인력소를 나가서라도 진짜 생활비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러니까 안 망해. 망할 거 걱정할 시간에, 망할 거 걱정할 플랜 짤 시간에 그 에너지로 나는 성공할 계획을 세우겠어라고, 어떻게 보면 막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떠들어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진짜 저 인력소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인력소 나가는 게 잘못됐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자금이 너무 없었고, 저희가 만약에 제가 한 1,000만원만 있었어도 가게를 더 유지를 했을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올 여름까지 만약에 혼자 운영을 하면서 나갔다면 또 가게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간 그런 여러가지 실패 요인들이 저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원가 관리에도 실패를 했어요. 재료가 제일 좋은 것만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고객들을 안 속이려고 진짜 제일 좋은 것만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트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보통 20% 정도 나왔으니까 그게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30%가 넘어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재료. 근데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저희는 조금 더 대체해서 원가 관리에 좀 강점인 부분을 제가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실패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요리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너무 좋은 재료로만 하려고 했던 거, 테스팅을 좀 많이 해보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저렴하지만 더 풍성하게 주고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 그리고 고객 입장은 사실 뭐 진짜 좋은 것보다는 맛도 비슷한데 양이 더 많고 푸짐하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고집을 부렸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실패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게네요.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실패한 거를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망할만 했습니다. 예, 경험도 너무 없었고. 그 대신 제가 이제 가게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슬프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은 굉장히 큰 인생 수업료를 냈잖아요, 저희가. 예,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했고, 일반적으로 경험을 많이 사람들이 못할 경험을 했고, 또 빚도 생겼지만 갚아나갈 만도 하고 몇 천만 원인데요, 뭐. 예, 근데 뭐 그렇잖아요. 대학교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했다고 해서 막 울지 않잖아요. 아, 괴로워. 막 학자금 대출 왜 그거 뭐 울거나 막 괴로워 미치거나 막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대학 등록금 같은 거 할 때는 그거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뭐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도움이 되니까 대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가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건데 저도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아서 빚을 졌지만 큰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전 써먹을 거니까 전혀 아깝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큰 진짜 수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대출을 받고 빚이 생겼지만 예, 저는 이걸 어떻게든 써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느꼈던 데이터로 아직도 한참 부족하겠죠. 제가 못 느낀 부분도 많고 장사한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았으니까 그래도 슬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 힘든 걸 견뎌냈다고 할 수가 있나? 근데 무너졌지만 충분히 그 제가 여기에 투자했던 시간들과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빚이 생겼지만 저는 충분한 값어치가 성공했을 때보다 정말 큰 값어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초보 창업자분들이 예비 창업자분들은 첫 사업에 성공하세요. 웬만하면은 일부러 실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실패를 해서 뭐 일부러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지만 피할 수 있는 건 피해 가시고 저는 굳이 똥인 걸 먹어서 똥인 걸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경험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에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고 겸손한 자세를 하면은 첫 사업에 성공하는 걸 당연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살기 너무 힘든 시대인데 화이팅 하시고요. 진짜 성공하세요, 다들. 저 끝까지 응원할 거고 저도 이제 앞으로 재기하는 모습까지 어떻게 살아가서 이제 이거 메꾸고 다시 멋지게 창업해서 성공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에너지 많이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